안녕하세요, 히치월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바이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이제 첫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 목표는 30대 내내 세계를 여행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저희 영상을 보는 게 100명이나 될까? 드디어 저희가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구독자 오늘 10,000명이 됐고. 예. 서울 지하철역 어딘가. 대한민국 어딘가 오직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여행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98%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하지만 알면 누구나 감탄할 만한 여정들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와, 이런 데를 갔다고? 와, 여긴 또 어디야? 도대체 뭐 하는 여행가인지 제가 직접 답해보겠습니다. 저는 히시월드 채널의 시월이고요. 히피가 세상에 재밌는 게 없어? 그럼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지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굳이 그걸 한다고? 라고 말하면서도 짐을 챙겨서 같이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한국인 맞냐, 중국 사람이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매번 많았는데요. 저희 핀란드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뛰었던 사람들이랍니다. 두 분은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었나요? 두 분이 어떻게 30대 내내 여행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여행이 팔자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히피를 만나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딱 한 번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외국인들한테 안 털리겠다고 머리도 탈색하고 나갔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왕자 복장으로 유럽을 누볐습니다. 뜨거. 그러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회사에서 히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랑 세계여행을 같이 갈 것. 여행에 미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운명은 정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영상 기획, 구성, 촬영 편집을 두 분이 어떻게 나누나요?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가장 잘하는 역할을 나눠서 담당합니다. 이상하고 독특한 주제를 발견한 건 히피가 훨씬 많이 하고요. 전 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상한 여행이 영상으로 남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영상이 잘 안 나옵니다. 히피만 있으면 사고가 좀 발생하고 저만 있으면 집에서 안 나갑니다. 원래 영상 쪽에 이랬나요? 원래 저희가 처음 세계여행을 떠났던 게 2020년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그 여행지에 갇혀 지내게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영상을 독학으로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했고 영상업을 아예 사업자로 해서 영상 일을 좀 했습니다. 영상 하나 만드는데 순수 몇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조사 시간 포함해서 저희가 유럽 여행 때까지만 해도 영상 하나 만드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희가 한국 들어 찍은 영상들은 길게 걸리면 진짜 3주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사전조사, 기획 단계에서 시간을 진짜 많이 쓰고요. 팩트 체크하고 여행 동선 체크하고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실제 여행보다 사전조사와 편집이 더 긴 여정일 때가 많습니다. 영상 올리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매주 기다리는데 일정하지 않아서요. 지금 올린 영상들을 보면 원래 유럽에 있을 때는 매주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저희가 심지어 기획을 다 했거나 아니면 막 촬영까지 다 했는데도 버리는 영상들도 있어요. 저희도 자주 올리고 싶은 마음과 좀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매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선하고 좀 체계화해서 2주에 한 편, 일요일마다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용한 장비, 카메라, 편집 툴 소개해달라는 게 많았는데 편집 툴은 주로 이 다빈치 리졸브라는 걸 씁니다. 이게 주로 쓰는 장비들인데요. 여기에 DJI 포켓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없고 메인 카메라는 이 DJI에서 나온 오즈모 액션 카메라를 주로 쓰고 있고요. 요즘은 액션캠도 퀄리티가 아주 좋아가지고 낮에 찍으면 이 액션 카메라로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 좀 특수한 상황에서 주로 쓰는 이 360도 카메라가 있고요. 저희 그 해랑이 타고 항해하는 영상 보면 이 360도 카메라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카메라로 이제 영상 풍경을 담을 때 주로 쓰는 소니 A7C2 카메라가 있고요. 이 1635 G 렌즈, 이게 진짜 가볍거든요. 이 렌즈를 주로 붙여서 메인으로 쓰고 있고 가끔 또 줌을 당기거나 이제 멀리 있는 걸 찍어야 할 때는 28200 렌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이 DJI 매빅 미니 4 프로 이걸 주로 쓰고 있고요. 여행 장비도 결국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무거우면 집에 남고 숙소에 남아요. 촬영 장비 중 가장 잘 산 템이 궁금합니다. 촬영하러 갈 때 장비 중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 오즈모 액션캠을 고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영상의 퀄리티, 이 때깔에 정말 집착을 했었거든요.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화질보다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이더라고요. 좋은 장비는 멋진 화면을 만들어주지만 가벼운 장비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가장 좋은 카메라보단 가장 자주 꺼내는 카메라를 더 신뢰합니다.
실제 촬영 편집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영상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어떻게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촬영과 편집은 거의 유튜브 보면서 독학했고요.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 편집, 촬영 관련한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독학하는 방법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영상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요. 친구를 위한 어떤 우정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일상을 찍을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를 하나 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필요한 기술이 하나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튜브 튜토리얼에 검색해 봅니다. 촬영 구도 잡는 법,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를 튜토리얼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예전에 영상 공모전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공모전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나가고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전은 마감이 있잖아요. 마감이 있으면 사람이 성장합니다. 영상 기획 퀄리티가 좋은데 다음 영상 만들 때 부담은 없나요? 솔직히 있습니다. 없을 순 없는 것 같아요. 말고. 근데 그래도 그런 부담과 고민이 있으니까 더 완성도 있고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무명 배우가 좋은 작품을 만나서 알려지기 시작하듯이 저희도 최근에야 떴지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퀄리티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 좋은 기획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갑자기 첫 영상을 올려서 떡상해서 잘 됐으면 아마 그 뒷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다. 구독자들이 무엇을 느끼기를 바라면서 회의하시나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장소가 조금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지나쳤던 골목이나 장소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짐 다 쌌습니다. 근데 잠깐 짐 싸는 사이에 비가 오네. 많이 걷기도 하고 촬영도 하시는데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여행 중 기분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배운 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쉬자. 여행 중에 싸우는 이유가 뭔가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예민해서, 사실은 대부분 배고프고 힘들어서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할 땐 좀 무리하더라도 끝나고 나서는 잘 쉬고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촬영 중에는 그날의 메인 감독을 정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에 그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메인 감독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걸로. 둘 다 자기 의견을 크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촬영이나 여행이 아니라 회의가 되고, 그리고 그 회의가 길어지면 결국 다툼이 되더라고요. 촬영 중에는 독재, 끝나고 나면 밥 먹으면서 다시 민주주의로 회복하는 거죠. 언제 가냐고요? 지금 갑니다. 안녕하세요. 히시월드 히피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제가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데요. 일단 이 집은 여기 화장실, 여기 욕실 공간 하나, 그리고 일본은 화장실이 보통 따로 있어요. 여기 변기가 있는 화장실 공간 하나, 그리고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 토토로가 있고요. 토토로 14살 할아버지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재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아주 조그만 테라스도 있어요. 그리고 하우스 시팅 시 촬영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보통 집주인에게 사전 허락을 받습니다. 자, 아침을 먹으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볼게요.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기뻐하고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안 달고 조용히 지켜만 보시다가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하고 히시월드에 합류해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쩌면 또 이 영상으로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축하 히시월드 흥하라. 영상 컨셉이 남다르고 독특해요. 두 분 중 컨셉 아이디어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는지 궁금. 네, 기본적으로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둘 다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여행을 하려고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더니 드디어 히시월드의 시차가 왔나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어쩜 매번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는지, 영감은 어디서 받으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고 싶은 국가나 지역과 관련해서 뉴스, 이슈, 역사, 시사,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면서 흥미로운 주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딥서치를 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지 친구들에게 아이디어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도 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고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아이디어든 번쩍하고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사를 엄청 합니다.
편집도 깔끔해서 그쪽으로 일하셨는지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희 둘 다 영상 촬영, 편집 일을 해본 게 맞고요. 근데 10월이 편집을 훨씬 잘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둘이 같이 하려고 많이 해요. 독특하고 생소한 여행지는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평소에 저장을 잘 해둡니다. 제가 여행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관련 국내외 다큐, 유튜브 영상, 릴스, 기사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엄청 뜨거든요. 그때마다 저장을 해둬서 지난 몇 년간 쌓인 게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갈 지역을 정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각종 키워드 혹은 관심 분야로 또 검색을 엄청 해요. 그런 팁인데 가능하면 영어나 현지 언어로 검색을 하면 더 특이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두 분 나레이션이 너무 듣고 좋기 편안해서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것 같다. 타고난 건지 노력하신 건지 궁금. 이거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든 것도 오래됐고 그 전에 했던 알바며 직업이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레벨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데 공부 방법이나 비결이 있을까요? 영어 공부 방법이요. 영어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영어를 제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해 보이는 건 제가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영어를 한마디로 못하는 채로 미국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무조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틀리면서도 일단 말하고 보는 게 제가 잘해 보이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토토로 약 줄 시간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 고양이인데다가 아픈 데가 있어서 약을 하루에 4번 챙겨줘야 돼요. 약 쓰실 시간이에요. 옳지. 괜찮아요. 옳지. 아, 이쁘다. 시다짱. 카우치서핑, 캠핑, 보트 등 익숙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계속 생활하는 걸 보면서 성격이 무던하신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두 분의 타고난 성격 자체가 무던하고 안 예민하신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무던한 부분도 있고 또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행할 때 특히 진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여행을 할 때에는 그 예민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느끼는 자유? 뭉툭함이 좋아서 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 와서 이렇게 또또로도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민하겠어. 이렇게 행복한데 그지?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히피님 10월보다 여행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히피님은 왜 여행을 엄청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아마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다른 답을 할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기 따라서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낀 뒤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행이 싫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여행이 뭔지도 몰랐던 학창 시절에서부터 뭔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꿈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꿈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꿈이 꼭 직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저는 세계를 누비는 게 꿈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는 10대,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3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 40대, 50대 어느 누구도 미래를 확정해서 생각하진 못하더라고요. 다들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때 저에게 지금의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순간에 내가 결정하는 게 나의 인생을 바꾸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져봤던 직업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직업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이걸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직업들이거든요. 계속 스스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뭐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인생 루트에서 벗어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주관을 갖고 유지하시는 방법이 궁금해요. 세계여행이라는 특별한 인생을 선택하시면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거나 불안할 때는 없으셨나요? 불안합니다. 돈 걱정되지 않으세요? 걱정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다독이려고 하죠. 왜냐면 저도 사실 남들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인생 루트를 따라가기 위해서 혹은 평균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봤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해봤을 때 제가 안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오랜 기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본 끝에 저는 제가 무얼 할 때
많이 웃는지 행복해하는지 마음이 여유로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오늘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 믿고 살아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노후 준비 안 돼서 나중에 힘들 거다, 고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불안합니다. 근데 일단 이 길 저 길 기웃기웃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낭비하기보다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좀 더 집중해서 끝까지 해보려고요. 밥 먹고 있었어?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녁을 먹을 차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큰 사고 이후 트라우마 회복이 100% 되신 것 같은데 멘탈 관리법.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여행 가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한 질문인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둘 다 사고 일어난 직후에도 이게 회복이 되면 다시 여행을 갈 것이다 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어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함께 여행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약속을 끝내지 못한 채로 사고가 난 거였기 때문에 사고 이후 100% 회복은 하지 못했어요. 저희 몸에도 평생 남아있을 상처들이 남았고 그거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물이 무섭기도 하고요. 예전에 좋아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하게 된 것들도 꽤 생겼어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 사고 이후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트라우마 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점만 기억하고 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는 성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성향이 여전히 겁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 완료. 약간 만들고 보니까 규동 느낌이 나는 저녁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네. 다음 질문을 봐볼까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와 이유, 여행한 나라 중 가장 좋았던 나라 혹은 도시 이런 비슷한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요. 이거는 다 말하려면 날밤 새야 돼요.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2년간의 유럽 여행을 기준으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이 제일 좋았고요. 그 전에 떠났던 여행 기준으로는 저희는 오만이 진짜 좋았어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는 저의 최애 여행지가 있다면 언제나 안 가본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 여행 처음 가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유럽 나라 탑3 처음 가보신다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질문.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제가 구글 지도에 세계에 가보고 싶은 곳 수백 곳을 저장해놨어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정말 찾아가기도 어렵고 험난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트리스탄 다 꾸냐라고 해서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요. 언젠가 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10월이랑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세계가 이렇게 넓은데 진짜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지금 왔죠? 오랜만이야. 반가워요. 잘 지내셨습니까? 3년 만이네요. 어서와. 토토로짱 와! 아, 토토로짱? 응? 싫어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인시월드 저희 둘이 다시 모였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둘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다음 숙소에서. 일단 오늘은 좀 쉴게요. 바이. 인형이요? 이제 새로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인가요? 커플인가요? 9년차 커플입니다. 근데 사실상 주변 사람은 저희가 그냥 결혼식 안 올린 부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여행 적자부터 청산하고. 여행 다니면서 많이 싸우시나요? 네, 많이 싸웁니다. 사실 저희는 24시간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고 그렇게 9년째인데 안 싸우는 커플이 있다? 그럼 저희도 가서 물어봐요.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그거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싸우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뭘 해도 안 싸우는 때가 있고. 뭐야, 뭐 같이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위트로 넘길 때도 있지만 잘 싸울 땐 또 잘 싸웁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일단 서로의 말투나 언어가 달라서 그걸 이해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여행의 특성상 사람이 계속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되게 다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너무 막 심란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꽤 발생하는데 그럴 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싸우면 어떻게 화해하나요? 보통 10분에서 최대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누가 한 명이 사과를 하든 안아주든 그러고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싸웠는데 안 싸운 적 촬영한 적 있나요? 이거는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싸운 척이라기보다는 보통 저희가 카메라를 들면 안 싸우게 돼요. 카메라를 들면서 야 너 이거 너 나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다 찍힌다 약간 이렇게 놀리면서 금방 풀린다고 해야 되나? 상대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개만 고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마운 게 산더미인데 일단 10월이 저를 항상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이랑 있으면 제일 편해요. 10월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10월이랑 있으면 제가 어디든 거기가 집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를 하고 여행을 하는 삶이라는 거는 히피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을 삶인데 덕분에 그런 걸 해보고 있다는 점이 고마운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어쨌든 다른 사람끼리 사는 거니까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할 때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드니 고쳐줬으면 하는 거 한 개가 뭘까요? 글쎄요. 청소를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밥을 먹었다 그럼 바로바로 치우는 타입인데 히피는 좀 천천히 치우는 타입이거든요. 서로에게 고쳐줬으면 하는 점 분명히 많았는데 막상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좀 말투가 서운하다? 사랑의 확신은 어디서 얻나요? 10월이 뭐 갖다 달라는 거 갖다 줄 때? 그거 사실 엄청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 물 떠다 주고 제가 아픈데도 귀찮아서 약 안 먹는다고 할 때 약 갖다 주고 이럴 때 나는 나를 위해서 귀찮아서 못하는 일인데 남이 나를 위해서 해준다? 는 걸 느낄 때마다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역경과 사건과 고난 뭐 이런 것들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10만 정도이면 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이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로는 아직 적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여태까지 광고를 거의 안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행 경비도 인건비도 2배로 벌어야 해서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달만 기준으로 하면 처음으로 인건비, 여행 경비 포함해서도 흑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올해 목표는 적자 탈출! 인건비 보장! 적자를 탈출해보는 것이 목표인 상황입니다.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적자일까봐 걱정인 구독자 1인입니다. 멤버십 운영이나 수익 창출을 위해 더 많은 광고 계획 있으신지 올해 유튜버 해주시려면 돈 많이 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가 뭐 여행 경비는 어떻게 충당했냐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다녔고요. 중간중간 뭐 하우스 시팅이니 카우스패핑이니 이런 걸로 많이 아끼면서 그동안 번 돈 알뜰살뜰 쓰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질문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자체를 애정하고 걱정해서 해주시는 질문이잖아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다양한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말씀해주신 대로 수익 활동을 계획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이상한 섬 간다고 하더라고요. 섬 가는데 몇백만 원이 들거든요. 몇백만 원이 몇 천만 원 될 거야. 몇 천만 원이 든다고?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는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왜 시작했는지 왜 좋아하는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을 추구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돈 벌 팔자는 아니라고 또 하지. 그래서 유튜브의 본질인 재미, 퀄리티, 진짜 여행 이거를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광고가 많이 없어서 안 하시는 이유? 있으시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해서 광고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영상의 스토리랑 잘 녹아들 수 있으면 좋겠다. 기준에 부합하는 광고를 골라서 받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고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오늘의 정식 완성. 다음 질문. 최근 서울 영상 조회수가 높은데 국내 여행 다큐 영상도 더 만들 계획인가요? 네, 조회수랑 상관없이 국내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더 찍을 예정입니다. 사실 요즘 조회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오니까 이들 한국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히시월드 완전 떡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행을 하고 싶고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조회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다운 히시월드의 세계 여행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국내에 와서 촬영을 한 이유는 한국 역시도 해외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듯이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조회수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겁이 많아지고 새로운 도전이 어려워지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이 완전 처음은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조회수가 처음으로 점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대로 유럽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영국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겁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저희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이제 안 하나요? 5만 편 같은 세계여행은 언제 다시 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여행은 다시 할 거고요. 오만 같은 여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여행이에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담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여행을 하는지는 그 국가의 스타일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만에서 했던 스타일의 여행을 유럽에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했어요. 어떤 국가, 어떤 대륙을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저희 컨텐츠의 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만과 같은 여행지를 간다면 다시 또 그렇게 여행을 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도 그렇게 여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질문. 10만까지 영상을 꾸준히 만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 원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원동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10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뭔가를 꾸준히 하는 타입이 못 돼요. 맞아.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좀 빠르게 성과를 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혼자 했는데 6개월 동안 성과가 안 나왔다? 그럼 저는 그만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유튜브를 3년 동안 어떻게 꾸준히 했냐 하면 뭐 그건 나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10만까지 어떻게 도달했냐. 3년 한다고 누구나 10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EP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언론정보학과로서의 그 세상을 보는 눈, 뭔 소리야. 그 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가능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댓글이에요. 사실 유튜브를 초기에 그만두게 되는 원인의 99%는 저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아무런 댓글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 채널을 누가 보고 있는지,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재미를 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부터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늘어가고 우리 채널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교류하는 과정이 늘어가면서 스노우볼처럼 이제 저희한테 점점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나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마다 댓글창을 열어서 봅니다. 그 유튜브를 봐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희처럼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귀하다. 지금도 저희는 그 조회수 하나 올라가는 거, 댓글 하나 달리는 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PC월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숫자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구독자 몇십만, 수익 얼마, 조회수 얼마. 제 딱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히시월드 유튜브 하면서 전 세계를 돌고 싶다. 꿈꾸고 있는 여행지들 다 가보고 싶다. 오래오래 여행하고 싶다.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목표라면 히시월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겠죠? 저희가 지금 뭐 30대 내내 세계 여행하기라고 채널의 목표를 잡아뒀지만 저는 그 계약의 연장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계약 연장을 하려면 10월에게 자 이거 봐, 이렇게 해도 세계여행을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단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40살에 계약 연장 기원해주세요. 이외에도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스피디하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MBTI는? 저는 INFJ. INFP 일것으로 추정. 왜 추정이야? MBTI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원래 뭐였는데요? ENFP 였다가 INTP로 나왔다가 INFP로 나왔다가 어허, 바뀝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원래 전공은 뭐였고 대학교는 졸업하셨나요? 네, 대학교는 둘 다 졸업했고요. 저는 좀 특이하게 자유전공학부라는 데를 나와서 인문사회과 전공이었고요. 당신 전공은 뭡니까? 언론정보학과입니다. 그게 뭐 한답니까? 신문방송학과라고도 불리죠. 지금 하는 일이랑 잘 어울리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두 분 키가 몇이에요? 제 키는 178.8.
키가 몇이죠? 아니 163.4로 나온 적도 있고 164.3으로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164라고 얘기했다가 조금 양심 찔리면 163이라고 얘기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164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178인데? 이 잘못됐어. 오, 161? 어? 키 161이야? 그럴 리 없어. 161인가요, 키가? 그럴 리 없어. 키가 161입니다. 아니 저 한국 가자마자 병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키를 재러. 사람이 뭐 키가 줄을 수는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그럴 리 없어. 아무튼 뭐 간이로 재는 결과 저는 178.8이 아니라 178이고요. 쟤는 161이라고 합니다. 아니 164가 161이었어. 그럴 리 없어. 그 다음 질문이 고향이 어디인가요? 저는 청주가 고향입니다. 근데 중학교는 서울이랑 대전에서 다녀서 제 동창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성심당시입니다. 여행할 때 역시 난 충청도 사람이구나를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런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할 때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엄청 느낍니다. 말을 빙빙 돌려 한다던가 직설적이지 못하다던가 거절을 잘 못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차 적응은 잘하는 편인가요? 저희도 다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차로 어려움을 겪어본 기억이 없고. 이거는 루틴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뭐 유럽을 갔다 오고 다음 날인데도 그냥 잘 자고 뭐. 피곤하면 잘 자요. 오늘 저녁은 뭔가요? 닭연근 구이 10만 넘으셨으니 해랑이 생선 한 번 더 하는 걸까요? 이번엔 태평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10월이 평소에도 선장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그래서 저희 다음 여행 계획이랑 맞는 부분이 있다면 선장님과 충분히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에 다시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영국 가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다른 대륙부터 가지 않을까 싶어요. 베트남 여행 계획 있나요? 베트남 가족 여행 계획은 있는데 유튜브 찍을지 모르겠다. 어제 명동에서 뵀지만 쑥스러워서 말을 못 걸었어요. 어떤 콘텐츠일지 궁금해요. 그건 이제 보셨겠죠? 제가 명동에서 찍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좀 이렇게 쳐다보다가 말은 안 거시고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그분은 아니신가요? 강아지 키워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강아지 종을 키우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강아지 종인지. 사실 저는 다시는 키울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팅으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터했던 강아지, 고양이, 동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누군가요? 이거는 진짜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평소에도 맡았던 아이들을 자주 이야기해요. 다 저희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짜잔, 우리 히피가 열심히 만든 오늘의 저녁. 히피 칭찬해. 굿즈 만드실 생각 없으신가요? 히시월드 굿즈가 나오면 저도 구매할게요. 당장은 계획이 없긴 합니다. 일단 유튜브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네. 히시월드 서적이 출간되었나요?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면 컨텐츠와 함께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 출간 기념 구독자 팬사인회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할 일이 많네. 이것도 역시나 일단 유튜브부터 열심히 하고 저희는 좀 하나에 집중해서 잘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길에서 마주치면 안 척해도 될까요? 이미 서울에서 그래도 돌아다니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마주치더라고요.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편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거든요. 근데 부끄러운데 말 걸어주셨을 걸 아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구독자 애칭은 언제 정하나요? 그럼 제가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동행자분들이라고 칭하긴 하는데 좋다면 따로 정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행 외에 취미는 무엇인가요? 원신. 저 게임 좋아하고요. 둘이 같이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몇 번 했어요, 한국 와가지고. 그거랑 뭐 같이 밥 먹으면서 TV 보는 거? 밥 먹어 TV 보는 거, 산책 가는 거 뭐 이런 거. 인생 최고의 책이나 영화가 있나요? 인생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저 해리포터 좋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선물로 해리포터 책을 사주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해리포터 월드에 빠지게 돼서 아주 좋아합니다. 인생책이라고 꼽을 정도야?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꿈이 소설을 쓰는 건데 그 책이 저한테 그런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인생 애니는 강철연금술사. 기미노 테데. 저 OST 들으면 웁니다. 강연은 명작이긴 하죠. 인생 영화는 되게 많아요. 주로 저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테마파크를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즐기는 방식이 달라요, 서로. 저 놀이기구를 좋아해요. 저는 그 분위기. 제일 스릴 넘치는 건 약간 후룸라이드 정도? 근데 저는 이제 나이 이슈로 그렇게 열심히 걸어다닐 체력 그리고 목 건강을 좀 신경 쓰지. 내가 그 티익스프레스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 싶었는데 30살이 넘어서 타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도를 아시나요?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도를 아시나요를
돌을 아시나요?로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야? 아니면 돌을 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이야? 지난 영상에 그 돌을 믿으십니까? 같이 생겼다.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관상이 좋으신데 심리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질문은 많이 받아봤지만 뭐 당해본 적은 없고 해본 적은 없죠. 해본 적도 없고 혹시 EBS 등 방송계에서 섭외 오면 진출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뭐 네 재밌는 주제가 있다면 거절할 필요는 없죠. 오늘 저희가 갈 마트는 저기 보이는 저 OK 마트입니다. 와 꽉 폈다. 와, 부자다 부자. 이거 봐. 잔뜩 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AI 기술 혁신이 불러올 생산력 향상과 그로 인해 벌어질 세계 경제 변화 그리고 주가 환율, 유가 금리 변화까지 말해주세요. 뭘 말해달라는 거야 이거? AI로 인한 생산성 변화는 이미 우리는 많이 체감하고 있지. 네. 우리가 굳이 막 AI 프로그램을 찾지 않더라도 이미 쓰는 편집 프로그램, 이미 쓰는 촬영 카메라 이런 데에 다 AI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 Q&A에서 내심 물어봐줬으면 하는 질문이 뭔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런 질문 재밌다. 참신한 질문이죠. 질문 참신한데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신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우리 영상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라던가 자주 댓글로 물어봤던 거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대답해드릴까 했는데 그냥 뭐 사고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진짜 댓글에 이거 주작이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이 기회에 대답해드려야지 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봐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은 진작에 그냥 그 영상만 보고 빠지는 사람들인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랑 며칠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Q&A를 대답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저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는 Q&A였는데 저희가 다음에 이제 구독자가 30만이 넘으면 또 그 두 번째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함께 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말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요즘에는 10만 유튜버 너무 많아서 좀 부끄럽지만 Q&A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이번 10만 Q&A 여정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도쿄에 왔으니까 또 도쿄에서의 이야기, 일본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다음 여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